자식을 둔 부모님이라든지 청년들은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난 미래에 뭘 해야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잘 살 수 있고 좀 나도 재미있고 인생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직업을 삼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성을 찾고 직업을 제대로 선택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공 요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거, 요새 성능 다 좋아요, 물건마다. 그런데 디자인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저도 차를 사도 차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차들은 다 잘 나가고 다 좋잖아요. 뭐 특별히 잘못된 차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어떤 차든지 간에 뭐 벤츠라고 해도 디자인이 안 좋으면 저는 절대로 안 살 겁니다. 아무리 유명 상표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디자인이 멋져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요새 디자인 이걸 우리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여지껏까지는. 왜?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를 베끼기만 하고 그저 디자인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썼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디자인이 멋져야 됩니다. 어떤 사소한 거라도 색을 넣어가지고 뭐 멋진 유선형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지금 참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보니까 뭐 제네시스 그 차 앞대가리를 뭐 마징거 제트처럼 상상화가지고 미국 사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하고 하는데 이게 꼭 그 외국인을 불러야만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우리는 왜 그런 게 부족한가?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주입식 교육, 사선지 선다형 같은 그런 교육만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디자인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잘 만드는 것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림 또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이야기거리.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유명하면 저 골목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식당도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이야기거리가. 저는 아침마당에 KBS 9시 나오는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스토리. 이 친구들이 나와서 자기가 무명 가수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을 얼마나 감동시키느냐. 이건 완전히 전화로 눌러가지고 사람이 뽑히는 거기 때문에 감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노래로 감동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말해서 이 말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고 주로 계속 5승까지 하는 가수들을 보면 이 말하는데 벌써 이 말 끝날 때쯤 이미 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노래하면 한 2만 5천 이렇게 올라가고 다 끝나면 뭐 3만 4만 많이 간 사람이 4만 6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구나. 세 번째 요인은 뭐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이거죠. 자, 내 나이가 어때서? 얼마나 공감 갑니까?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렇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저거 한데 그런 유행가 가사가 나를 아주 마음을 굉장히 위로해줘. 100세 인생 같은 거, 그죠? 뭐, 저승에서 나를 잡으러 오면 나 뭐 매서 못 간다 그러더라든지 그래가지고 그 정치인들도 굉장히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뭐 이렇게 하고 아주 나라 전체를 공감을 줬던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게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서도 그런 공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공감해가지고 그쪽 방향을 선호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번째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재미입니다.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죠? 재미가 없어 보십시오. 저도 책을 써봤는데 책을 편집을 잘못하면요. 책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주 쏙 빨려 들어갈 때는 맨 앞에다 둬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쫙 보고선 쫙 들어가죠. 옛날에 무협지 보면 그냥 뭐 밤을 새워서 며칠 동안 몇십 권을 갖다 놓고 다 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서부터 쫙 빨려 들어가게 해가지고 쫙 끌고 가는 거야, 사람을. 독서 삼매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재미가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재미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부족한 점이 디자인 부족하죠. 이야기거리 만드는, 그렇다면 한번 사람도 브랜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저는 강감찬 장군을 좀 하고 싶어요. 강감찬 장군은 굉장히 키도 작고 못생기고 광대뼈가 나오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그런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밌어야 된다는 거. 아주 재밌게 사람들이 들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라. 다섯 번째가 창의성, 지혜인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은 미래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될 것입니다. 사용되는 물건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체형들 있잖아요.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미인의 체형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체격, 얼굴마저도 기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누구나 얼굴이 다 비슷해. 왜?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 성형 미인이라 해서 사람들이 비슷한데 그런 때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 바꿀 수 있는 때도 올 거라고 그런 예측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쫙 골목 깊숙이 들어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말이야 뭐 사장님이 한 팔밖에 없는데도 뭐 한 팔을 가지고도 뭘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소문이 바닥에 나니까 거기를 골목 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이 100m로 나래비 서 있더라. 이런 얘기. 그게 바로 이야기거리인 것입니다. 테마가 있어야 되고 이야기거리, 화제가 될 만한 소재를 개발하는 것. 주인이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아주 주유소가 엉망이 돼버렸어. 그런데도 거기다 휴게소만도 탁구장도 해놓고 커피도 제공하고 물도 공짜로 주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꼭 들렸다가 쉬었다 가는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고속도로 있을 때보다 장사가 더 잘 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바로 화제가 될 만한 소재를 만들고 관심거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공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공감이죠. 정보에 따르는 수많은 공감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성에 의한 감수성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공감 요소들이 많아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자동차 이거 뭐죠? 그 와이퍼도 쫙 누르면 물이 나오는데 거기 향기가 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인기가 엄청 좋았겠죠. 이거 와이퍼액만 탁 눌러도 그냥 샥 향기가 오고 말이야. 이런 공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재미와 흥미와 취미를 갖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어요.
무조건 종이를 자르는 거야. 아무 말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월급을 500만 원이나 주면서 착착 봉급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하더니 다 때려치더라는 거예요. 많이 뽑아서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 아무리 돈도 좋지만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 일을 하고 돈을 받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미가 필요하고 가치도 필요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나네. 보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 지혜는 운의 쪽이잖아요. 우에. 그래서 지혜가 발달하면 단지 그것만 있다 해도 그 자체가 이미 큰 성공이 될 전망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운해가 발전하면 기분이 항상 좋고 명랑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아니, 이미 행복하기만 하면요. 물 한 잔만 갖고 있고 먹을 밥만 있어도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종교가 통합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행복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는 내 종교, 이건 네 종교 이런 거 있지만 이제 다 정보가 공개되고 다 알려진 세상이 되면 그냥 이때 필요한 건 이런 쪽이 더 유리하고 이런 쪽이 더 유리하고 이래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지혜를 갖추게 하는 방법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